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시기 질투와 함께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그 일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겨 5번의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엄마가 된 후에도 트라우마는 절 힘들게 했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육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학교 폭력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에게 저와 같은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없길 바라며 웃음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50살 진진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연극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또 어떤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 주인공을 네가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어떤 반 친구가 네.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왔어요. 그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서. 네. 그러면서 너 선생님한테 그거 주인공 안 한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아이가 좀 힘이 셌었어요. 저희들 그 상황에 그때도. 소위 얘기하는 짱? 예. 그래서 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저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별로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거짓말을 시켰었어요. 예, 거짓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야 돼. 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주인공 이미 정해졌는데 네가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두말하지 마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는 안 한다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또 하시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또 힘이 또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했는데 좀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제가 이제 그거 주인공을 한다고 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너는 거짓말쟁이다. 안 한다고 하지 않아 해놓고 그게 시작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강도로 따돌림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또 끄집어내는 게 또 사실은 쉽진 않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뭐 침을 뱉고 네? 재수 없는 년이라고 말했었어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특정 아이가? 걔가 그렇게 하니까 특정 아이가 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아들도 머뭇거리다가 따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 동조자가 돼버렸군요. 그렇죠.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예, 머뭇거리다가 네.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라는 어떤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은데도 그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또 따가 당하게 되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폭행도 했어요.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첫날이니까 한 대. 그러면서 5명이 돌아가면서 한 대를 때렸고요. 어머나. 네. 둘째 날에는 둘째 날이니까 2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게 2학년 내내 지속이 됐어요? 아니요, 한 달 정도였고. 한 달? 어느 날 걔네들이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배를 때리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밟았어요. 이렇게 배를 때리고 밟고 이렇게 자국 남기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게 그 짱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엄마를 죽여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를 죽인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거 아주 독종이네. 아이고 세상에. 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나를 그렇게 때릴 수 있는데 분명히 쟤는 엄마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허허. 사람이 공포에 질리게 되면은 그것들이 뭔가가 객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메모리 되어가지고 걔는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걔가 엄마뿐만 아니고 저도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운 존재였어요, 걔가.
그 중학교 그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주 어둡고요. 아주 어둡고 긴 그 터널이 있는데 그기는 아주 축축해요. 네, 축축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길을 그곳에 제가 갇혀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뭐 극단적인 선택도 중학교 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계속. 계속? 네. 계속이라고 수차례 했었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면 나는 못 살겠다. 그게 못 살겠다라는 게 왜냐면 걔네들이 저를 때렸던 기억들이 계속 날마다 떠올랐어요. 계속 잠을 못 잤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꾸역꾸역 죽고 싶은데 사라지고 싶었어요. 여기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제가 없잖아요.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 충격적인 게 딸이 또 이런 고민을 엄마한테 얘기했다면. 네, 제 딸도 학교 폭력을 겪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똑같이 네. 중학교 네, 2학년 저랑 때 똑같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요? 네. 막상 심경이 어땠어요? 딸이 그 얘기 했을 때 정말 죄책감이 느껴졌죠. 이게 나로 인해서 내 딸도 이런 일을 겪나? 왜 내가- 그게 또 그런 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살면서 늘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 아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 살았기 때문에 제 딸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표현이 이렇게 써도 될지 피가 거꾸로 막 돈다는 느낌?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막 이렇게 입안에서 얼마나 사람의 감정이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올라오면 입안에 피가 났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너무 분노가 올라와서 제 거랑 제 딸 거랑 같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니까 입안에서 피가 났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기억이 있는 어머님들 중에는 부적절한 죄책감을 많이들 호소하세요. 네. 뭐 무엇이 잘못돼도 다 내 탓 같고 아이가 잘못돼도 내 탓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궁극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는 습관적인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우리 딸은 살려야죠. 네. 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수십 년을 아팠는데 제가 제 딸을 못 살리면 어떡해요? 내 네. 딸은 살려야죠. 네. 딸한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다. 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엄마는 그때 혼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 이 시간을 극복했지만 수십 그치. 년을 너는 내가 있잖아. 아. 엄마 전문가잖아. 아. 나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곁에 내가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그렇지, 싶었어요. 그렇지. 예. 내가 있다 너한테는. 예. 나는 그러려고 있는 존재다 너한테. 네.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함께 예.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음.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함께 해결하자라고 네. 말했어요. 그걸 그래서 학교로 가고 그 가해자 부모도 만나고 만났어요. 이러셨어요? 전화를 네. 했더니 가해자 네. 부모가 왔었죠. 자기들이 아. 자기들이 무서우니까 아니라고. 아니래요? 아닐 거라고. 우리 애는 예. 어. 학교 평양에서 늘 하는 말 그 장난이다 장난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제가 발끈해서요. 일단 그래도- 자기 아이를 또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네, 예, 자기 딸을 보호하기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 이거 멈추지 않으면 고발할 거다. 네. 네. 그래야 라고 돼요.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앞불사 싶었는지 이렇게 사과하고 자기 딸을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스톱 시키겠다고 말했었어요. 참 쉽지 정말 않았을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경찰서에 가서 바로 고발해버리고 막 그렇죠. 소문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이었는데 네. 우리 딸을 살려야 되니까 네. 제대로 살려야 되니까. 네. 그 26살 딸은 네. 그때 기억을 그 회상하면 엄마처럼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아요. 엄마한테 고마워하겠네 그런 거. 네, 고마워요.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네. 우리 그때 참 힘들었는데 우리 그때 참 잘 해냈지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나는 네. 엄마가 있었잖아라고 말해줬었어요. 네. 이거는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것 같아요. 정말. 아, 그게 또 어린 시절이잖아요. 네. 이 그 압박감이, 이 두려움이 미래가 아예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네. 이 어떠한 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 부모님한테 말한 적 없어요. 그 시절에도 당연히 말을 못했고요. 네. 나중에 크고 나서는 사실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되게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럴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어른들의 시선으로 어른들은 뭐 일 있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어리기 때문에 그걸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말을 해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이는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아이가 이제 힘든 이야기, 뭐 가슴 떨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가 담담하게 용기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어머니가 약해지고 아버지가 막 버럭만 하시면 아이는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다독여가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자세를 네.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현 씨 따님은 참 복이 많은 거죠.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끝까지 해줄게. 함께 있어줄게. 그리고 선생님한테 알리고 그 선생님도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경우죠. 사실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폭력을 겪었을 때 제가 제 엄마로부터 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진현이 친구들의 그런 어떤 따돌림 폭력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진현이 지금 50살을 맞은 진현이가 중학교 2학년 진현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 전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우는 거 보면 그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50대까지 지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끔찍한 일이네요. 그러면 그런 분명하게.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웃음 치료사 공부하고 막 이런 거예요? 네. 예? 네. 그 도움이 됐어요? 엄청 도움이 됐어요. 네, 엄청 도움이 됐고 일단은 웃으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네,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고 네.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네. 되고 반복이 네. 되는데 저는 웃으니까 처음부터 잘 웃었던 건 아니에요. 네. 처음에서도 웃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이래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웃으면 긍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계속 웃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얼굴만 웃는 게 아니고 마음도 웃고 있던 모습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 지금 혹시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어떤 따돌림 또 그런 학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분들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어느덧 어른이 돼서 그 아이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에 비춰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예.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게 자기 안에 엉어리로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 나이 동안 뭐 30대 40대 동안 살아왔다면은 정말 고맙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죽지 않고 살아와서.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네. 죽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 아. 힘들고 아프고 죽고 싶어 심정은 알아요.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절대로 죽지 말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복수할 수 없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서 살았어요. 저는 사실은 복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복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가 잘 살게 되고 잘 산다는 표현이 그 평력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보다 잘 산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폭력이 없었던 대로 그 순수했고 그 명랑했던 그 과거의 내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대 죽지 마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죽을 때마다 제가 너무 아파요. 섣불리 용서하려고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걔들 용서 안 해도 돼요. 걔들 용서할 수 없어요. 걔들은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 대상인데 뭘 용서해요. 용서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살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꼭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프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 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그냥 그 친구 얘기들을 들어주시고 또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극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20년도 더 지났는데다가 뭐 그냥 뭐 괜찮다고 웃고 떠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왔거든요. 네. 막상 와 보니까 저도 벗어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지금 생각에는 덮어뒀던 거고 그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긴 썼어요. 뭐 어떻게든 좀 더 나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냥 방치였던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좀 이렇게 힘겨운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더더욱 드는 생각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파란만장 통해서라도 이런 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알리고 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일 수 있잖아요. 방송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 심각성 우리가 조금만 더 느낄 수 있다면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주실 수 있다면은 그래도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을 또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피해자의 아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사람이 철저히 10대 때 한번 무너지면 꺾이면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 왜 가해자였던 분들은 이걸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사과할 거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 있다면 이 부모들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아까 제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애끼리 장난친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그런 시간이 됐네요. 네. 진진현 씨는 오늘 나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참 단단하고 아, 강인해 보이셨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저는 제가 약한 줄 알았었어요. 어. 예.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폭력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던 거였는지를 확실하게 오늘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멋지네요. 웃음 치료로 우리 사회를 밝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